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인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작전을 시작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교체를 촉구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사방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정부를 장악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의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를 파괴하고 해군을 선멸하겠다. 그렇게 공언했다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지 않고 이란 국민들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정부를 장악하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일단 안 다치고 이란 국민들만 다치게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정권이 안 뒤집혔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일단은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처럼 체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테헤란 외에도 지금 카라지라든지 케르만샤, 쿰이라든지 이스파한 이런 데서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더만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미사일을 또 주고받고 또 장기장 갔을 때는 시장 자체 많이 요동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장기 이전으로 또 갈 수 있는 이유가 이란 자체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이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발언 이후에 공급의 충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의 창립 회원국인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고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호르무즈 협의 중심에 있다. 요거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요걸 닫게 되면은 상당한 충격파가 온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미국도 공습에 참여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이란의 위세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단기간에 끝나면 좋은데 미국을 끌어들어와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까지 완전히 차단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그런 보고가 있고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향해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며칠 안에 걸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걸친 공격을 한다 자체는 아무래도 1주, 2주 정도에 일단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불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본다면 3.57%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하락이 된다면 시장 자체도 바로 올라가긴 힘들겠고 특별히 나스닥은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물론 외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급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격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오래 갔을 경우에 그럴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지 않겠는가. 석유 물당이 25%가 차단되면서 유가가 130%가 돌파된다. 그때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 올라가겠고 비트코인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은 계속해서 하락되겠고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자산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장기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렇게 새벽에 공습하는 이유는 월요일 날 장이 서기 전에 모든 걸 끝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단기 종결이 되면은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유가가 완전되고 있고 증시도 V자로서 다시금 랠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을 경우가 문제라는 거겠죠. 그럴 때가 좀 문제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면서 정말로 일요일 안에 주일 안에 다 끝날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내일 아침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글로벌 위기가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2026년 2월 28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전 세계가 그냥 발칵 뒤집히는 거죠. 물론 시장은 곧바로 패닉에 빠지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단순히 전쟁이 났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아주 좁은 물길 하나에 대한 거였습니다. 뭐랄까, 평소에 우리가 잊고 지내지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 말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가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결정적인 병목 지점이 어딘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경정맥이라고 불리는 곳, 호르무즈 해협이죠. 매일, 정말 매일이요.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자그마치 5분의 1, 그러니까 2천만 배럴이 넘는 양이 바로 이 좁디 좁은 물길 하나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는 이게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터지면 여긴 그냥 완벽한 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겁니다. 이 분석을 보면요, 위기가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4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단계는 이란이 자기네 석유 수출을 막는 국지적인 봉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을 위협하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지면요, 세 번째, 미군이 이란 석유 시설을 직접 때리기 시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 네 번째는 이란이 주변 나라 유전까지 공격하는,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석유 시장의 혼란이 다른 모든 자산에는 어떤 연쇄 파동을 일으킬까요? 이제부터 이 혼돈 속에서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되는지, 그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시죠.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전쟁이 터져도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시장 공포지수 VIX라고 하죠. 이게 한 20일 만에 안정을 되찾았거든요. 근데 이번 분석은 이번엔 다르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절대적인 병목 현상이고, 둘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유 생산 능력이 거의 바닥났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이끌었던 그 잘 나가던 AI 기술주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요. 그 돈이 전부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주,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몰려드는 겁니다. 시장의 판이 그냥 순식간에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위기는요, 우리가 한동안 믿어왔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는 말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처럼 이번에도 완벽한 안전자산 역할을 해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점을 받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위험한 기술주처럼 취급되면서 너도 나도 팔아치우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바로 이 기간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미래가 완전히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이 단어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악몽 그 자체인 상황이죠. 미래가 딱 두 갈래 길로 나뉘려 옵니다. 자, 왼쪽 길 시나리오 A를 볼까요? 전쟁이 빨리 끝나요. 그러면 시장은 다행이다 하면서 안더랠리를 펼치면서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오른쪽 길 시나리오 B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싶으시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분석은 아주 극단적인 방어 모드로 전환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돈을 버는 방산주나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피난처인 실물, 금 같은 자산 비중은 최대한 늘리고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맥을 못 추는 고평가 기술주나 부도 위험이 커지는 고수익 채권 같은 것들은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현금이 왕이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상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안전자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